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식사 후 양치질을 하는 화장실,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대화하는 흡연실,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 등은 마스크 사각지대입니다. 평소에 꼼꼼하게 착용하던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벗어야 하는 곳인데요.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 대부분이 이처럼 마스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명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은 당구장의 경우에 비좁은 흡연실에서 여러 명이 마스크를 벗은 채 담배를 피우거나 대화를 하다가 감염됐고요. 한 건강식품업체의 경우에는 업체 특성상 철저히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식사 후에 양치질할 때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근무 중에 마스크를 잘 쓰더라도 잠시 마스크를 벗는 순간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담배 피운다고 벗고, 통화한다고 벗고, 아파트 단지 아니라고 벗고, 이런 잠깐의 방심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염을 몰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썼던 마스크도 제대로 다시 쓰자.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영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오늘을 V데이라고 부르고 전국 80세 이상 노인, 현장 의료 인력, 요양원 직원 등에게 파이자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을 접종합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 경쟁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예방 백신 4,400만 명분을 사실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와 성금에 합의한 제약사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파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모더나 등 4개사입니다. 4,400만 명분은 우리나라 인구 88%가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단 접종 시기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V데이라고 했나요? 12월 8일 오늘 전 세계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훗날 전 세계를 1년 가까이 고통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친 승리의 V로 기록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청담동의 한 중고 명품업체 대표가 최고급 명품을 싸게 구매해주겠다며 손님을 모은 뒤에 돈과 물건을 챙겨서 잠적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100여 명,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재벌과 고위공직자 가족, 연예인 등도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업체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에르메스 가방을 전문적으로 팔았는데요. 에르메스 가방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을 호가한다고 하네요. 에르메스 가방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강남 부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탄 뒤에 고객들이 의뢰한 물건값의 50에서 100%를 선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수억 원의 돈을 일시불로 선납한 피해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구설에 오를까봐 고소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네요. 세상에 나만 싸게 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허영심과 과시욕이 결국 이런 사태를 불러왔네요. 그나저나 100명한테 100억이면 예? 가방 하나가 1억이란 얘긴데 정말 이 가방이 이 가격 맞아요? 왜? 가방이 뭐 변신이라도 합니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이번 주 토요일 출소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조두순을 찾아가 응징하겠다며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누리꾼들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검도 4년, 복싱 5년, 유도 1년, 배운 거 총동원해서 인간 같지도 않은 그 XX 내 눈에 띄면 XXX만 집중적으로 작살낼 것이다
이런 경고가 올라오는가 하면 한 유튜버는 조두순 출소일에 나도 가보려 한다. 찾아가서 몇 대 때리고 오려고. 내가 맞더라도 그 XX 때리고 와야지.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또 조두순 응징을 시연하는 게임 영상은 조회수가 65만 회를 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조두순의 안전을 위해 안산 거주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특혜 논란 가능성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느꼈던 불안과 공포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사적 복수는 영웅이 아니라 그냥 범죄일 뿐입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또 다른 범죄자를 낳는 거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거. 마지막 소식입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시대가 변했다 이런 입장 내놨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소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냐는 기자 질문에 과거와 달리 인구 구조가 변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맞게 다양한 공급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에 맞게 공급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현미 장관보다 왼쪽이라는 시장 평가와 달리 실제로는 달라진 시장 상황에 맞게 일부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급 방식, 공급량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방면에서 고민을 해보겠다 이러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자, 집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현재 난맥상을 해결하는 참 어려운 숙제를 받게 됐네요. 지금 집값 상승은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공포에서 비롯된 패닉 바잉이 주 원인이라고 하죠. 국민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히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